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카카오택시의 배차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죠. 앞에 영상과 비슷하지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보죠.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를 사랑합니다. 많이 운행하고 있고 카카오택시에게 고맙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고맙습니다. 다만 우리도 카카오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절대 카카오가 나쁘다 그런 뜻 아닙니다. 자, 일단 이건 2023년 2월 14일 이미 많이 보셨던 겁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자신의 가맹 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 모빌리티 제재. 물론 이 이후에 카카오도 아니다 이건 오해인 것도 있고 아니면 억울한 것도 있고 해서 다른 대응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도 아직 법적인 부분에서는 다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진실이다라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다라고 해서 봅시다. 은밀히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 택시를 우대라는 제목입니다. 자, 일단은 2020년 이전은 어땠는지 보죠.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이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입니다. 자, 가맹기사 우선 배차 행위.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19년 3월 20일부터 20년 4월 중순까지 픽업 시간, 자, 픽업 시간이에요. 초기에는 픽업 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 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 기사보다 우선 배차하였다. 자, 만약에 8분 안에 손님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비가맹 5대에 가맹이 1대 있다라고 하면 가맹이 먼저 우선 배차했다라는 것이겠죠. 굉장히 원초적인 배차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문제가 있겠죠.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거나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자, 초기에만 잠깐 이렇게 했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느꼈잖아요. 우리가 가맹 초기에 나왔을 때 막 실험을 했죠. 기사님들이 일부러 콜을 뻥콜이지만 카카오에 미안합니다. 우리가 뻥콜을 날리면서 우리도 오죽 답답하니까 실험을 해봤죠. 진짜 가맹직에 콜을 많이 받아가냐. 근데 실제 그 카카오 가맹차 빈차가 보이는 그 주변에서 비가맹 몇 대 있을 때 콜을 딱 뿌리면 가맹이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 SNS 하셨거나 친구들끼리 막 하셨거나 카페 같은 데서 다들 그걸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와, 이건 그냥 대놓고 가맹차에게 콜을 먼저 주네? 라는 걸 막 이렇게 그때 기사님들이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 보시면 20년 4월 중순까지 이런 방식을 썼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변경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봐도 이건 이제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형태로 조금 지능이 올라간 배차 방식 로직이 나옵니다. 자,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행위입니다. 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위 가맹기사 우선 배차 로직을 20년 4월 이전까지 쓰고 바꿨다는 거죠. 자, 이걸 변경해서 20년 4월 중순부터 이때가 23년 2월이에요. 자, 그러면 적어도 이게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이 방식.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방식이죠. 자, 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 자,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자, 가맹기사에게 꽂아주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AI가 추천한 기사를 우선 배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 콜 잘 받고 다니는데 비가맹도 잘 받고 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있죠. 맞아요. 기존까지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런 형태가 크게 변경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문제라고 이게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분명히 기사만의 뭔가가 있고 기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콜을 많이 줬는데 여러분이나 저 같은 비가맹 골라잡이들은 고르잖아요. 그 고르는 과정에서 손님들은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이 봐라, 이 기사들은
콜을 내가 10개를 줬는데 9개를 거절하고 1개만 받던 기사다. 반면에 이 가맹 기사는 10개를 줬는데 6개, 7개, 9개를 운행한 기사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계속 거절당하는 그 기사가 계속 콜을 먼저 받는 게 혹은 받는 게 맞냐. 그래서 이 수락을 적극적으로 하는 가맹 기사들 90%, 95%, 100% 가까이 수락을 하는 이 기사들에게 콜이 우선 가는 식으로, 자, 그것도 차별적으로 가맹 기사만 아니고 누구라도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는 카카오도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맹 기사를 뭐 차별한 거 아니다. 가맹 기사에만 콜 주고 비가맹 기사에게 콜을 안 준 게 아니라라고 카카오도 주장할 수 있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배차 로직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비가맹 기사도 수락률이 중요하면 수락률을 다 받으면 되겠네? 95%, 100% 받으면 되겠네? 아니면 적어도 내가 40%, 50% 이상 받으면 되겠네? 자, 그걸 이해한 일부 기사님들이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기사님끼리 먼저 올수락이 나온 거예요. 왜? 수락을 다 하면 그러면 내가 가맹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네? 주변에 가맹이 있더라도 나도 가맹과 똑같은 수준이 되겠네, 적어도. 그럼 나는 수수료 안 내면서 콜이 가맹과 똑같이 들어오고, 저 가맹은 저들도 올수락이긴 하지만 쟤들은 수수료를 많이 내네? 이걸 알아버린 기사님이 23년 중후반부터 쫙 퍼진 거예요. 다만 그때는 시시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그걸 풀고 이미 하고 있던 기사님 중에 그 유튜버 분이 다른 유튜버에 나와서 희망택시 유튜버에서 얘기를 해버리고, 이걸 이제 유튜브를 보는 일반 기사님들도 이제서야 이걸 이해하고 우리도 하자 해서 다 올수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카카오가 보고 있는 그 기사님들의 그 점수는 어떻겠습니까? 기존에는 비가맹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콜을 고르고 수락률이 낮아요. 그래서 그 수락률을 40에서 50% 정도 기준으로 하니까 확실하게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가 나뉘어졌고 가맹 기사들이 콜을 받는데 유리했는데, 이제 갑자기 23년 중후반, 24년부터 어떻게 된 상황이겠습니까? 비가맹인데 수락률이 85%, 90%가 넘는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가맹 기사의 장점이 낮아지고, 심지어 거기에서 24년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맹 기사님도 이럴 거면 비가맹 올수락 하는 주변의 기사님들을 보고 실제 콜을 잘 받아. 이게 진짜 이렇게 되네? 그러면 나는 수수료를 내면서 가맹을 할 필요가 없네? 비가맹을 하면서도 한 10개 중에 2개, 3개는 골라도 되고 한 6개, 7개 이상만 꾸준하게 타주면 거의 가맹과 똑같이 매출이 나오네? 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가맹 기사님도. 그러니까 오히려 비싼 수수료를 내던 가맹 기사님들이 빠져버리고 비가맹 올수락을 하면서 똑같은 매출을 올려버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의 23년, 24년에 흘러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년 4월 이전까지 카카오 배차 로직은 굉장히 단순하고 조금 문제가 돼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20년 4월 이후에는 동일한 기준점이에요. 가맹, 비가맹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점에서, 다만 그 기준에서 확실하게 가맹, 비가맹의 차이가 나는 게 40에서 50%의 수락률이에요. 그래서 그 손님의 주변 중에서 수락률이 높은 순서 혹은 수락률이 50% 이상 기사들 중에서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운행되는 방식인 것이죠. 자, 변경된 배차 로직에서 AI 추천, 우선 배차가 먼저 실시되고 추천 기사가 없는 등 사유로 동배차가 실패하면 픽업 시간 기준 배차가 됩니다. 자, 가장 한 명이 있지만 그 한 명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근거리 순서대로 배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손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20년 이전에 가맹이 존재할 그때는 왜 여기에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냐? 그때는 그냥 대놓고 가맹에 꽂아주니까 손님까지 내가 가까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심지어 내가 내 차 위치에서 내가 콜을 불러도 내가 콜이 가장 먼저 떠야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뜨는 게 아니고 누가 멀리 있는 가맹 기사가 뜨는 현상이 나왔던 거죠. 이건 굉장히 원초적인 거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로직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기사가 있으면 이제 거리순으로 배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손님까지의 가까운 거리가 중요하다. 오히려 지금은 더 중요하고 있다. 자, 그러나 수락률 기준은 비가맹 기사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그 결과도 평균 수락률이 가맹 기사는 70에서 80. 자, 가맹 기사도 수락률이 90%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가맹기사도 수락률이 70에서 80%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뭐 가맹기사님들 알아서 하시고 비가맹기사인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럼 보십시오. 가맹도 그 자동으로 수락되게 해놔도 그게 95%, 99% 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70, 80이니까 지금은 더 낮아졌을 거예요. 왜? 가맹이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가맹끼리 경쟁하는 그 과정에서 가맹기사들의 수락률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인 수락. 그게 단순히 보고 누른다 개념이 아니고 콜이 아예 뜨기 전에 우리는 미리 굉장히 빠르게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머리를 쓴 기사들이 누구냐면 그러면 아예 지지기, 기계식 지지기에 그 소프트웨어 말고 기계식 지지기를 아예 거기 붙여놓고 계속 누르게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게 지금 한동안 아마 먹혔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뜨기도 전에 뜨자마자 바로 눌러버리니까 기계식으로. 그러니까 콜을 잘 받아버리죠. 거기에서 이제 카카오가 그 경고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 기계식 지지기 같은 거 쓰지 말라. 그거 우리가 잡히면 뭐 어떻게 하겠다. 제약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돼버리니까 비가맹 기사들이 수락률이 오히려 올라가겠죠. 왜? 가맹 기사들도 증가하면서 가맹 기사들의 수락률이 낮아지는데 기존에 저 때는 카카오 블루만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조차도 가맹 기사의 수락률이 70에서 80인 거예요. 반면에 비가맹 기사들은 수락률이 10%인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40~50% 기준으로 콜을 AI가 우선 배차해 주는 걸로 나누면 자, 50~60% 이상 수락하는 그 기사들은 적극적으로 콜이 AI에서 먼저 뜨는 거예요. 이걸 일반 비가맹 기사들이 야, 그러면 우리도 올수락하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올수락하면서 수락을 60, 70 이상으로 올려버리니까 이 기사들이 저 카카오 가맹과 동일한 AI에서 우선 배차되는 그들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두 기사 그룹 간의 수락률의 원칙적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라고 공정위가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카카오를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공정위 주장입니다. 자, 이처럼 수락률 조건을 설정하여 은밀하게 배차 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기사 우선 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자, 택시기사들 언론통을 통해서 제기가 되었고 내부적으로도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다. 기존의 거리가 가까운 기사보다 먼 기사에게 먼저 그냥 콜을 직접 꽂아 줘버리는 이건 그대로 계속 하다가는 조사되면 큰일 나거든요. 이건 그냥 아예 그냥 불공정 거래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나마 우리는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합니다라고 바뀌었다라고 공정위가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저때 기사들이 막 SNS하고 막 카페에서 이런 거 막 실험하고 했거든요. 웃기게도 그런 걸 이제 실험하면서 우리가 주로 카톡방 같은 걸 이용했죠. 가까이 기사님들 몇 명 계시면 카톡방에서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그러면 저 지금 어디 있는데 저한테 지금 콜 하나만 띄워 봐주십시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손님 그 사람이 이제 막 서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초기에는 내가 내 위치 바로 옆에 손님을 찍어도 내가 안 뜨고 저기 멀리 있는 차가 오는데 그게 가맹차야. 그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모아서 언론에 보내고 언론에서 이제 조합 얘기하고 조합에서 언론에서 막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적어도 공정한 기준점은 만들었다라는 공정위의 주장이에요. 근데 실제 저때 기사들이 답답해서 이게 왜 이러지? 답답해서 많은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문제일 수 있겠죠. 그건 카카오에 죄송합니다. 자, 서울 지역 운임에서 수입을 분석해본 결과 가맹기사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에 비해서 103에서 149% 수준임을 시행 후 확인했다. 확실하게 가맹기사는 비가맹에 비해서 매출은 없다. 적어도 가맹기사의 전체와 수입은 최저점이 비가맹기사의 전체 평균이나 그 상위보다 높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무조건 그냥 올수락이니까 그건 자동으로. 네. 자, 가맹기사의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축소 행위. 자,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콜을 뭐 다 준다. 자, 이런 개념보다 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기사 운임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단거리 배차를 기존보다 덜 수행하도록 가맹기사에게 운임거리 1km 미만 호출의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였다라고 공정위가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가맹이 똥콜을 처리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이 공정위의 주장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답답한 거.
이제 비가맹이고 손님과 거리가 멀죠. 그래도 콜을 잡았어. 갔어. 근데 단거리 똥콜이야. 반면에 가맹은 공정위의 주장에 따르면 너무 짧은 단거리, 1km 미만의 단거리는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였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냐? 단거리 이걸 제한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카카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저런 콜들을 제한을 했을까요? 조금 자제시켰을까요? 축소했을까요? 이게 단순히 매출을 높아지게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지쳐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을 끝내고 나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가 있죠. 야, 이거 한 2시간 더 해도 되겠는데? 그럴 때가 있고 아직 내가 평소에 하던 10시간에 한 모자라 한 7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 근데 막 사람이 파김치가 돼서 와 지금 미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차이가 뭐예요? 택시 웬만큼 하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단거리 운행을 많이 하면 굉장히 지칩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요. 당연하겠죠. 콜 뜨고 콜 신경 쓰고 손님까지 가고 가서 손님 인사하고 손님 태우고 다시 목적지 내려주고 다른 콜을 찾아가고. 자,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 택시에서 한 20번, 25번 그 정도 기준으로 거의 운행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하면 피로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단거리 콜들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도 사실은 매출 대비 피로를 주는 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단거리 운행으로 15만 원 찍는 것과 중장거리 운행 한 훨씬 적게 해서 15만 원 찍는 것에서 피로도가 거의 뭐 어떤 날은 절반 미만이에요.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카카오 가맹 기사들도 단거리를 운행해버리면 문제가 뭐냐 하면 빨리 지쳐버리고 일의 후반에 빨리 그만두는 형태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적어도 이 기사님들이 12시간 혹은 뭐 충분한 시간 근무를 해야지만 결국 그들도 수수료를 받는데 그렇게 충분하게 마지막까지도 잘 운행하도록 하려면 이 기사님들의 피로도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로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진짜 돈 안 되는 극한적으로 짧은 1km 미만짜리 호출은 제외하거나 축소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 공정위가 주장하는 것이고 공정위의 이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도 고찰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 기사들이 일의 마지막까지 컨디션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가장 마이너스가 단거리, 극단거리 하나도 사실 피로감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결국 이런 콜들이 적극적으로 운행되지 않도록 해주면 가맹 기사들의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것이죠. 자, 20년 2월 5일부터 20년 4월 중순까지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였고 20년 4월 중후반부터 현재까지는 가맹 기사가 대체적으로 배차를 받는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1km 미만 배차를 제외하여 자, 가맹 기사가 이 호출을 덜 받게 하였다. 자, 우리가 왜 그 올수락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기존까지. 물론 지금은 또 달라지겠지만 올수락을 해서 AI의 추천에 들어간 기사는 자,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맹에서 이건 이제 공정위가 주장이고 공정위는 가맹 기사들을 이렇게 짧은 거리를 운행 안 받도록 해준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준점은 동일해요. 그러면 비가맹 기사도 그 AI 추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수락을 하고 AI 기사에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매출은 올라가는 거죠. 자, 왜? 극단거리가 덜 받게 되거든요. 같은 기간 중 가맹 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 기사보다 1.04에서 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자, AI 추천 우선 배차 행위 기간 중 서울 지역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의 카카오티 앱을 통한 일반 호출 운행 수 및 운임 수입 비교 그래프. 저 색깔이 왼쪽 오른쪽이 잘못됐습니다. 왼쪽은 비가맹이 푸른색인데 오른쪽은 가맹이 푸른색이에요. 둘 다 위에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도 높고 그다음 운행 건수도 훨씬 높습니다. 가맹이.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비가맹도 올수락을 하면 돼요. 근데 비가맹은 습관적으로 골라버리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위기간 중 서울 지역 호출 운행 수는 가맹 기사가 비가맹 기사의 월 평균 135에서 266건 더 많고 운임 수입은 가맹 기사가 비가맹 기사의 1.49에서 1.93배다. 자, 가맹 및 비가맹 기사 간 배차 방식 및 수락률 차이 개요. 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 간 수령한 콜카드 수 및 수락률 산정 방식의 차이로 구조적으로 수락률의 차이가 발생한다. 자, 가맹 기사, 그다음 비가맹 기사. 자, 비가맹 기사는 선택 배차라고 합시다. 임의 배차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비가맹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배차고 가맹 기사는 자동 배차예요. 네, 그래서 목적지의 표시 여부에 대해서 가맹 기사는 표시하지 않고 비가맹 기사는 표시를 합니다. 자, 배차 방식에서 요거 하나씩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콜카드에 대해 별도로 거절하지 않으면 3에서 5초 후에 자동 배차예요. 즉, 가맹 기사는 수락률이 낮아질 수가 없죠, 그냥. 근데 비가맹 기사는 별도로 수락 버튼을 눌러야 배차가 된다. 즉, 우리는 수락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뭐다? 자, 콜카드 발송에서 가장 우선은 뭐죠? AI 추천이에요. 즉, AI 추천은 일정 거리 안에서 AI 추천되는 기사님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먼저 쏩니다. 한 개 호출에 대한 한 명의 기사에게 한 개의 콜카드가 발송.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야, 특정한 시점에 나한테만 콜이 오는데? 야, 이 콜카드가 계속 떠 있어. 비가맹 기사인데.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그게 AI 추천에서 실험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중간에 일반적인 띄워지는 콜이 있고, 근데 어떤 콜들은 계속 띄워주면서 AI 추천과 동일한 그 콜이 나한테 뜨는 거죠. 근데 나는 이미 많이 골랐으면 나는 AI 추천 기사는 아니야. 근데 중간에 간간이 AI 추천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한테만 콜카드가 계속 떠 있는 걸 서울 기사님들은 경험할 거예요. 인천은 그걸 경험 자체를 못해요. 그만큼 콜이 없어요. 가끔 죄송합니다. 경험합니다. 근데 서울 기사님들은 그거 종종 경험하실 겁니다. 즉, 그게 AI 추천과 동일한 거고,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도 아마 그 어떤 지수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예요. 자, 한 개 호출에 대해 한 명의 기사에게 한 개의 콜카드가 발송. 사실상 네 거니까 네가 수락을 하라는 건데 내가 안 받으면 그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절을 하는 것이죠. 자, 이 AI 추천 다음에 이제 거리 기준으로 콜이 뿌려지는 거예요. 한 개 호출에 대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의 기사에게 순차적으로 콜카드가 발송된다. 한 명의 기사가 수락할 때까지 최대 35초 동안 80개의 콜카드가 발송된다. 그래서 35초 동안 80개 콜카드가 발송되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몇 명에서 몇십 명 정도겠죠. 그래서 쭉 뿌려지고 거리순으로 쫙쫙쫙쫙쫙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수락률 산정 방식을 보십시오. 배차된 콜카드를 자, 가맹의 경우에는 거절하기 위해서는 3초에서 5초 내로 콜 멈춤 버튼을 눌러야 하고 콜 멈출 시 거절로 간주. 그러니까 우리가 콜 멈춤을 하지 말아라는 소문들이 있죠. 기사들 사이에. 그건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가맹 기사가 콜이 떴는데 콜 멈춤을 해버리면 그게 거절로 간주돼요. 그래서 가맹 기사들은 콜 멈춤을 하더라도 콜이 없는 시간에 콜 멈춤을 하고 쉬셔야 돼요. 콜이 떴는데 그걸 거절하기 위해서 콜 멈춤을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메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 멈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소문들이 쫙 퍼져 있는데 그건 비가맹 기사가 아니고 가맹 기사예요. 반대로 비가맹 기사는 콜 멈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비가맹 기사는 수락 버튼을 눌러서 수락한 콜카드를 제외하고 별도로 거절하지 않은 콜카드는 모두 거절로 간주돼요. 즉 우리는 콜이 뜨고 거절을 안 눌러도 그건 내가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콜이 안 뜨게 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멈춤 뭐 그런 것들을 눌렀을 때 그건 또 어느 정도로 AI에게 반영이 되는지는 몰라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기사님들마다 야, 그 멈춤을 해도 상관없더라 라는 주장을 하시는 기사님들이 있고 네, 멈춤은 부정적이다라는 기사님들도 있고, 자, 적어도 분명한 건 우리는 콜카드가 그냥 넘어가 버리도록 두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수락할 수 있을 때 켜놓고 그 다음 수락은 가급적으로 다 눌러야지 되는 거죠. 자, 대체적으로 가맹 기사는 한 개 호출에 대해 한 개의 콜카드를 수령하는 AI 추천 우선 배차로 배차받고 자동 배차로 수락률이 높은 가맹 호출도 수락률 산정에 포함된다. 대체적으로 비가맹 기사는 한 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하는 ETA 기준 배차로 배차받음.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 수령 시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수락으로 간주돼 버린다. ETA 기준 배차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도 거절로 간주되어 비가맹 기사의 수락률이 구조적으로 낮음.
자, 1초 간격으로 3개의 콜카드가 발송되는 상황에서 최초 기사가 통상 수락이 필요한 3초 시점에 수락하더라도 평균 수락률은 33%가 돼버린다. 결국 자, 여기까지 하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기사의 수락률을 50% 이상으로 관리한 반면 비가맹 기사에게 수락률 기반 우선 배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수락률 차이에 기여한다.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의 운행 패턴 중에서 뭔가를 선명합니까? 월별내에서 여러분들은 콜을 얼마 받았고 여러분들은 콜 거절한 게 얼마고 이걸 보여주죠. 그 보여주는 게 이 내용 때문이에요. 기존에는 이걸 얘기하지 않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왜? 보여줘야 하니까. 네. 적어도 자기들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카카오의 메뉴에 보시면 있잖아요. 월별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 떠 있죠. 근데 그걸 보셔야 돼요. 운행 정보에서 운행 리포트를 보시면 자, 콜 대기가 얼마인데 거기에서 받은 콜카드가 몇 장이고 수락한 콜카드가 몇 장이다라는 그 내용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지금은 적어도 알리면서 책임을 하고 있다라는 그 목적에서 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가 우리가 올수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 이유예요.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비가맹 기사님들도 살 방법은 무조건 올수락, 내가 수락을 할 수 있을 때 카카오를 켜놓고 그 카카오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락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래서 무조건 운행하는 쪽으로 해서 적어도 내가 거르는 콜이 30%, 20%는 안 되는 수준까지 관리를 하면 우리도 AI 배차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가맹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댓글에 이제 그렇게 난 비가맹인데 괜찮던데 라고 얘기하는 기사님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수락하는 기사님들이에요. 근데 고르는 기사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아니요 나는 비가맹인데 고르더라도 잘 되던데 라는 분들은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구조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나마 올수락하는 기사님들은 비가맹에도 괜찮던데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래죠. 미래.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이랬고 자, 이건 다시 얘기 드리지만 공정위의 주장이에요. 카카오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정위의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상태에서 가맹이 적고 비가맹이 많은 상태에서 이건 굉장히 가맹 기사들에게 유리했죠. 바로 이 매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매출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가맹을 우리가 수수료를 많이 내면서도 선호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사님들이 이제 이걸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배차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배차 방식을 안 쓰고 공정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방식으로 다 바꾸기에는 이미 가맹도 웬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그걸 뭔가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로직을 뭔가 변경해서 가맹 기사가 유리한 그 방식으로 해주기가 쉽지 않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답은 없는 거죠. 우리가 카카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냥 가맹차가 차라리 그냥 다 늘어나 버리고 굉장히 많은 다수의 택시가 가맹인 게 유리한 거죠. 왜? 어차피 그 차이를 만들어내서 가맹이 유리하게 만들어내기가 힘드니까. 비가맹 기사들이 다 알아버리고 다 올수락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어서 수수료를 낮춰라라고 주장을 하고 사실 그게 조합이나 일부 기사들이 그걸 유도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리고 얼씨구나 그렇게 수수료 낮은 가맹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기존의 가맹을 두고 근데 그건 이제 순차적으로 없애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수수료 낮은 가맹으로 문제는 뭐죠? 그게 양이 늘어난다. 양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대부분의 택시가 되겠죠. 특히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업자가 아닌 조합과도 하고 뭐 다른 데도 하고 여러 개로 경쟁을 시키니까 서로가 더 가맹 기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버리고 사실상 가맹 기사가 대부분이 되어버리는 흐름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걸 이미 택시가 적은 여러분들이 택시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인천으로 왔죠. 인천으로 왔을 때 저는 서울처럼 출근 퇴근 시간대는 콜이 많아서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천은 애초에 그렇게 고를 수 있는 콜이 안 뜹니다. 놀랍게도
비 오는 날 정도에 콜이 좀 뜨고 비 안 오는 날은 출근 시간에도 콜이 연달아 막 뜨는 경우가 특정 지역에 특정한 시간대에 아주 짧게만 있고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미 콜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비가맹 기사도 그렇지만 가맹차가 이미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다 콜을 자동 수락으로 계속 받아서 운행해버려. 충분해버려. 그러니까 고를 만큼 남아도는 콜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서울 기사님들은 지금 뭐냐? 아직 가맹차가 적은 상태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차이를 뭐가 만들어냈냐? 서울과 다른 지역을. 자, 이거예요. 서울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출근과 퇴근 시간대에 어마어마하게 차량이 많아요. 택시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경기도와 인천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서울에서 엄청나게 출퇴근 시간 자정에 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그 지역의 인구 대비로 해서 택시가 뿌려졌지만, 택시가 나와 있지만 그거보다 더 과잉으로 택시에 대한 수요가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현상이 서울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맹차가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야, 나 그거 가맹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던데 라는 주장을 서울 기사님들은 하신 거예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인천으로 오니까 인천은 순수하게 인천의 시민으로 택시 수요가 존재해요. 서울 손님이나 뭐 경기도 손님이 인천으로 출근 다 하고 막 몰아치면 인천도 출퇴근 시간에 콜이 넘치겠죠. 근데 인천은 그게 없어요. 다른 지역도 결국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울 제외하면. 이미 그 지역의 사람 대비 택시가 과잉이에요. 인천도 택시가 과잉이라서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 사업이 일단 멈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민 대비 택시가 과잉이고 심지어 거기에서 가맹이 많아져 버리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서울처럼 고르는 콜이 없어요. 그냥 고르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뜨자마자 사라지거든요, 비가맹은. 그러니까 무조건 누르나 안 누르냐 그 차이밖에 없지. 그냥 콜도 별로 없어요. 그 누를 콜도 별로 안 떠요. 그 정도까지 상황이 간 거예요. 즉, 그 지역의 택시 수요 대비 가맹차가 많아져 버리면 이제 일반 비가맹에는 콜이 뜨고 자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나마 거기에서 뜯다가 빨리 사라지는 것들 있죠. 자, 이건 아마 추측한데 이제 가맹차가 굉장히 늘어나죠. 그러면 기존 같으면 손님까지 거리 혹은 거기에서 내가 뭐 콜수락을 많이 한 상태면 조금 멀더라도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손님 주변에 가맹차가 엄청 많아요. 그 사이에 비가맹인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맹차끼리 그들은 수락률이 높으니까 우선 배차받는데 비가맹인 저는 더더욱 수락이 낮겠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추측하기에는 그래도 나한테 콜을 띄워주긴 하는 것 같아요. 거리순으로. 왜냐? 어차피 못 받으니까. 빨리 떴다가 사라져버리면 못 받으니까 수락률이 낮아져 버리죠. 자, 이 부분은 모르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선택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가맹으로 싼 가맹으로 들어가서 하든지. 근데 그렇게 싼 가맹으로 들어가 봤자 요 과도기에만 수익이 조금 증가하지 결국 다 가맹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예전의 수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맹에 들어가더라도 이제 궁극적으로 몇 년 뒤가 되면 모든 기사님들의 수입은 낮아져요. 특히 몇 년 전에 가맹을 하셨던, 지금까지 카카오 블루 가맹을 하셨던 기사님들의 매출 감소가 가장 클 거예요. 그 다음에 올수락 하셨던 기사님의 매출 감소가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매출 감소가 반면에 수많은 싼 가맹으로 인해서 수입이 평평해지고 이게 1, 2년, 2년, 3년 더 가면 사실상 예전과 똑같은 거죠. 콜이 없는 그 시대와 똑같이 그냥 손님에게 가까운 기사 우선으로 수락률 높은 기사들. 근데 다 가맹이니까 수락률은 높겠죠. 그래서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가까운 기사들. 즉 콜이 없던 그 시대처럼 그냥 손님에게 가까운 기사들이 손님을 모시는 그 현상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는 2%, 3%대의 수수료를 내는 거죠. 대부분의 기사가. 그 수수료조차 안 내면 콜을 못 받고 이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가맹 기사들이 조금이라도 살아날 방법이 뭐냐? 그 순식간에 떴다가 사라지는 그 콜조차도 우리는 빠르게 누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경우에 실험을 해보면 보고 누르면 늦어요. 보고 누르면 거의 순사콜이 됩니다. 근데 실험을 해보면
아예 그 콜 수락하는 버튼이 뜨는 그 부분 있잖아요. 멈춤 버튼. 그 위치에 손을 대고 그냥 습관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툭툭툭툭 치면서, 아니, 문지르면 안 되죠. 어느 분이 문지르면 콜이 안 뜨는, 수락이 안 되는데, 문지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툭툭툭툭툭툭툭툭툭 치고 있으면 콜이 뜨자마자 거의 뭐 가장 빠른 시간에 누르겠죠. 그렇게 누르면 그래도 수락하는 확률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 40에서 50%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기존에 저는 어떻게 했냐. 인천에 오고 보고 눌렀어요. 보고 손을 뻗어서 눌러요. 근데 이렇게 하면 늦어요. 대부분 순삭콜로 이미 배차가 완료된 식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아예 핸드폰을 내리는 거예요. 내려놓고 내 손이 가장 편할 수 있는 위치. 자, 내가 한 손으로 운전할 수 있잖아요. 앞에 보고. 근데 핸드폰은 밑에 기어봉 있는데 두고 손을 수락하는 버튼에다가 그냥 계속 두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툭툭툭툭툭툭툭 치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락률이 한 40%, 30%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대신 목적지를 못 보는 거죠. 네. 근데 뭐 우리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콜이 이제 뜨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것도 애매하죠. 이걸. 그러면 계속 이걸 해야 된다? 몇 년 동안? 그럴 거면 그냥 가맹하는 게 낫지 않냐? 사실 그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결국은.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가맹을 해버리는 거죠. 기사님들도 힘들고 불편하니까. 또 계속 이렇게 치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거치해두고 보고 누르면 아마 순삭콜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순삭콜이 우리의 앞에 얘기하는 저 로직에서 비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AI 로직 안에서 못 들어가고 당연히 배차는 뭐 비 오는 날이나 굉장히 안 좋은 날만 되겠죠. 자, 이게 서울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는 현상이에요. 아니 뭐 화성, 오산 뭐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직 돈 버는데 아니 뭐 저기 용인이나 이런 데 돈 버는데 자, 기사님 그쪽에는 아직 가맹차가 적어서 그래요. 가맹차가 이제 계속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그냥 이 흐름으로 다 갑니다. 가맹차가 계속 늘어나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참 뭔가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난 2% 수수료 내고 그냥 가맹차 타겠다 그러면 타는 거고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죠. 그냥 자동배차 걸어놓으면.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 비가맹으로서 살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긴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예전처럼 타면 이제 더더욱 콜 뜨는 확률조차 계속 줄 거고 아마 이건 이제 서울 기사님들도 한 1년, 1년 반 지나서 진짜 서울에서도 2% 가맹차가 많이 늘어나 버리면 서울 기사님들도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지금과는 달라질 거예요. 그냥 단순히 편하게 올스락해서 내가 돈 번다? 그건 안 될 겁니다. 이 상황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계속 고민해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실제 사실이 아니고 공정위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